자, 먼저 오늘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정적분과 급수 요 내용과, 두 번째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잡기는 애매하겠지만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정적분과 급수는 어쨌든 이제 미적분 배우면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 좀 빳빳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사실은 수도 때 우리가 내용을 거의 다 다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풀면서 조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이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적분과 급수 내용을 하려면 우선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이제 구분 구적법이라는 걸 다룰 거예요. 좀 요걸 다뤄야 이제 뒤에 내용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구분 구적법이 뭐냐. 구분 구적법은 간단한 이슈 좀 설명해 보죠. 예를 들어서 x축, y축, 원점으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y는 x제곱,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0부터 1까지 얘가 A라 둔다면 여기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야. 물론 우리가 정적분을 배운 입장에서 이거 넓이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적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게 이제 정적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구분 구적법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형 중에 직사각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사각형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잡아보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선 이등분 시켜본 거야. 이등분 시킨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을 에서 발생한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이 1 지점에서의 생성되는 이 함수값을 높이로 한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해 본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 우리한테 눈이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우선 내가 여기 있는 이 안쪽에 해당된 우리가 구할 넓이를 S라 둬본다면 이 S가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보다 뭐하다는 사실, 작다는 사실은 우리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세워볼 거냐면 여기다 이제 직사각형 넓이를 쓸 거야. 쓸 건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두 개를 쪼갰을 때는 명확하게 너무나 여기 있는 이 넓이라는 값과 여기 직사각형 넓이 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분을 점점점 커져 갔을 때, 등분을 점점 커져 갔을 때 그 이 넓이에 대한 이 값이 점점 더 여기 있는 이 s와 가까워질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한 번 더 해보죠. 우리가 2등분 했다면 여기서 한번 얘를 갖다가 4등분 해보죠. 4등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지 다시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4등분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너를 함수값으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 또 너를 함수값으로 하는 이런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너의 함수값을 또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번에는 조금이나마 더 여기 있는 이 넓이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등분을 점점 더 크게 진행할수록 이 넓이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 넓이, 이 등분을 우리가 무슨 등분, 그렇죠, n을 이제 무한등분 시켜버리는 거죠. 한없이 쪼개봤을 때 거의 여기 있는 이 넓이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이란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구분 구적법이라 부르는 거야. 오케이. 다음 이 상황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그림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y는 x제곱인 상황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구분구조법에도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 두 가지 상황을 둘 다 보여주려고 이제 또 하나만 더 이렇게 밑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또 이게 y는 x제곱인 거야. 이렇게 y는 x제곱 두 개 그린 상태에서 두 가지를 이제 쪼갤 때 이제 함수값을 우리가 높이로 설정할 거거든요. 근데 그 함수값 높이로 설정할 때 이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상황을 살짝 다르게 해서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이제 넓이를 보여주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n등분을 시켜볼 겁니다. 여기서 n등분을 시킨 이후에 그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할 거야. 그렇다면 n등분 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칸당 이 간격의 크기는 1이라는 그 값을 n등분 시키는 거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이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n분의 1을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n분의 2가 존재하겠죠. 그럼 n분의 2일 때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우리가 언제쯤 n분의 k가 발생하고요. n분의 k일 때 마찬가지로 이런 직사각형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쭉쭉 진행하다가 여긴 1은 우리가 n분의 n이야. 그러니까 n분의 n 지점에서 이제 마지막 직사각형이 그려지면서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들을 다 뭐 해보겠다? 이제 더해볼 거라는 거야. 그럼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x제곱과 x축과 x는 1로 둘러싸인 넓이를 내가 s라 둔다면 이 s는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뭐 할 거야? 작다는 거 우리 확실하죠? 그때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일반항을 써보면 이 k번째일 때 이 넓이를 내가 쓸 거야. 그 k번째일 때 여기 있는 이 높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함수값이니까 n분의 k의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높이는 n분의 k 제곱인 즉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일반항을 하나 쓴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그 일반항들을 싹 다 뭐 하겠다는 게 더하겠다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k는 보다시피 k 자리가 분자 자리인데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 어디 n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진행된다는 거. 오케이. 거기에다가 난 이제 무슨 제각까지 하겠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극한까지 우리가 보내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너의 직사각형 넓이들을 무한대로 쪼개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넓이보다는 뭐 하겠지만 그렇죠. 크긴 하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남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남으니까 크긴 할 테지만 점점 쪼갤 때마다 이 넓이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걸 무슨 구적법? 구분 구적법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죠? 자, 그럼 밑에 거에서는 어떤 상황을 좀 볼 거냐면 똑같이 여기 있는 너를 n등분 시켜요. n등분 시킨 다음에 여기가 실제 n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게 n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위에 거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상황을 잡았다면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것을 함수값을 높이로 잡을 거야. 그럼 우리 간단히 그려본다면 먼저 왼쪽 걸 함수값을 높이로 하면 그때 그 높이 자체 0이니까 이렇게 요 높이가 0짜리인 이런 직사각형 우리 선이 하나 그려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n분의 1을 높이로 하니까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직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n분의 1을 그때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또 이런 직사각형이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이게 n분의 3 그러다 어느 순간에 n분의 k가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n분의 k라는 것은 여기 있는 n분의 k일 때 함수값을 높이로 하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을 생각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 그러다가 여기 있는 1은 우리가 n분의 n은 이제 그대로 동일하게 맞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 n분의 n 즉 1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바로 누구 그렇죠 n분의 n-1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이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이 넓이 요 놈보다는 현재 뭐 하는 상황이라는 걸 그렇죠. 작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넓이가 현재 더 커버린 상황인 거지. 이런 빈 공간들이 추가로 남아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추가로 남았다는 게 이제
이 직사각형 말고도 남아버렸다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놈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한번 이 합을 모은다는 느낌을 써본다면, 이번에도 일반항 자리는 뭐가 되냐면 여긴 너가 되는 거야. 여긴 너가 되는 건데, 그때의 모습은 똑같이 밑변은 n분의 1 그대로야. 근데 여기 있는 높이도 마찬가지로 n분의 k일 때가 그대로 맞긴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시그마를 봤더니 k가 몇부터 이제 여기 있는 이 높이의 자리를 차지하면, 여기는 이 지점 0일 때부터라는 거야. k가 0일 때, 최초 k가 0일 때 우리가 높이의 0짜리인 사각형 선을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높이가 여기 n-1일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n-1일 때 우리가 k 값이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내가 뭐를 붙이겠다? 여기 있는 너에다가 그 칸을 붙이겠다.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계산할 건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정리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이 s라는 애가 이 값보다는 뭐하고 작고, 이 값보다는 뭐하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너에서 나오는 극한값, 너에서 나오는 각각의 극한값이 여기 있는 샌드위치형에 의해서 여기 가운데 짬뽕된 너의 뭐가 되겠다? 극한값이 되겠다. 가까워져가는 값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를 한번 실제 계산해 보죠. 여기 있는 이 n의 제곱분의 1이랑 n분의 1이 만나면 n의 세제곱분의 1은 실제 여기 있는 시그마의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빼볼 수 있겠죠. 그래서 n의 3승분의 1 그리고 곱하기 우리가 시그마 k제곱만 남은 겁니다. k제곱 공식은 우리 아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여긴 너의 극한값은 우리가 분모는 이제 3차, 분자 3차니까 계수분의 계수를 하게 되면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긴 넣을 계산할 건데, 우선 오랜만에 하나 보죠. 여기 있는 우선 이거 빼놓고 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밋 n이 무한대로 할 때 n의 3승분의 1은 똑같이 빼줄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시그마 k는 0부터 n-1 k제곱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k제곱 같은 경우 우리가 0에서 시작하든 사실 1에서 시작하든 그 값의 차이는 더했을 때 존재하지 않죠. 어차피 0을 더하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1로 이렇게 세팅을 해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우리가 리밋 n이 무한대로 할 때 n의 3승분의 1 곱하기 여기는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우리가 2n-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너의 극한값도 분모 3차, 분자 3차 계수분의 계수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3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이 s가 샌드위치 3분의 1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너의 넓이가 3분의 1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 구조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구분 구조법은 사실상 한계가 좀 존재하죠. 어떤 한계가 존재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게 기껏해야 이차함수니까 여기 있는 이 k제곱 공식은 우리가 존재한단 말이야. k제곱 존재하니까 여기 있는 마지막 결과치를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어떤 여기서 주어진 함수를 fx를 뭐 예를 들어 탄젠트 x라고 둬보자고. 그럼 탄젠트 x라고 뒀을 때 이걸 n등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실제로 동일하게 이런 n분의 k 자리가 존재한다는 소리거든. 동일하게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어떤 계산이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식을 써본다면 이렇게 k는 1부터 n까지 탄젠트 n분의 k, 여기가 지금 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n분의 1, 이런 계산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시그마 탄젠트에 대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분 구조법이라는 게 워낙 그 퀄리티가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고방식을 유지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거를 계산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발생하는 이 단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정적분과 급수라는 단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림밋 시그마 자체가 우리가 급수잖아. 근데 이 급수를 뭐로 계산해 버리겠다?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젠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그마로 존재하지 않는 공식들을 정적분 세계에서 계산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시작해 보죠. 자, 그러면 정적분과 급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말한다면,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급수라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야. 근데 급수 표현을 우리는 뭐로 바꿀 거냐면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겠다고. 정적분으로 고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존재하고요. 이때 fx라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y는 fx 이렇게 한번 그렸다 치자고. 그럴 때 fx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속은 보장되어 있는 상태야. 알다시피 우리가 정적분을 하려면 연속은 기본 깔려야 되거든. 어쨌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x는 a로 둘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내가 x는 b로 뒀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바로 너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분 구적법의 사고를 끌고 와 보겠다고. 오케이.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n등분을 시킬 겁니다. n등분. n등분 시킬 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b-a잖아요. b-a를 이제 n으로 쪼개면 실제 여기 있는 요 한 칸, 이 한 칸의 길이가 바로 여기 널 말하는 거야. 이 한 칸의 길이가 바로 여기 있는 n분의 b-a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렇다면 이 한 칸이 n분의 b-a라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의 x좌표는 바로 원래 기본적으로 a는 깔려 있었고 거기다가 n분의 b-a를 한 개 더한 이런 그런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x값이. 무슨 말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구분 구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는 이 지점을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여기 있는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한번 더 쪼개보죠. 그럼 여기 쪼갰을 때 너에 대한 이때 우리가 x좌표는 뭐가 되냐면 또 마찬가지 a에서 n분의 b-a만큼 두 칸 간 거야. 그러니까 n분의 b-a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x좌표에 발생하는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또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다가 이제 쭉 진행했을 때 또 몇 번째? 그렇죠. k번째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너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번째를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럼 그때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또 이런 직사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고 있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구분구조법 개념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싹 다 더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이 직사각형 넓이 일반항 너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선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높이를 곱해야죠. 근데 그 높이는 여기 너잖아.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함수 f의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가 들어간 함수값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높이 f a 플러스 좀만 크게 쓸게.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이렇게 쓰면 실제 여기 있는 요 파란색에 뭘 구한 겁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쓴 거죠. 한마디로 직사각형 넓이들의 일반항 하나 쓴 거야. 근데 그것들 이제 난 뭐 할 거니까 싹 다 이제 뭐 더할 거니까 여기다 시그마 들어가는 거죠. 시그마 K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1부터 시작했습니다. 보다시피 얘가 1부터 시작했죠. 그럼 여기 있는 마지막 이 B일 때의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 B는 보다시피 K 대신에 N이 들어갈 때야. 즉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이 들어가면 약분 되면서 이 B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K는 1부터 N까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 그림을 그린 이 상황에서의 직사각형들은 다 더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슨 등분? 무한 등분하겠다는 게 이제 구분구조법인 거지. 이해됐니?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있는 이
x는 a부터 x는 b까지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뭐였다는 사실을. 그렇지. 지울 건 지우고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급수 표현, 이런 급수 표현을 뭐로 바꾸겠다? 여기 있는 이 정적분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여러분이 혼란이 없이 정확히 정적분을 바꿀 수 있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도 듣다 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n분의 b-a가 뭘 의미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가 모으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밑변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디자인이 우리가 모으고 있는 직사각형이 뭘 의미하는 거죠?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더하고 있는 건 뭘 더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제 밑변과 높이가 곱해진 직사각형들의 최종적으로 합을 이제 이 리미트가 겁내 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직사각형들의 합을 실제 우리가 정적분의 계산을 통해서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투 때 배웠던 그런 성질들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어떤 x축보다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아래에서 그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너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구해보면 항상 이 정적분의 값은 뭐였냐면 무슨 값이 음수가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그 음수가 나왔던 이유는 실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밑변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b-a를 이제 n등분 시킨 거기 때문에 양수였단 말이야. 밑변 양수야. 근데 이와 같이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음수 동네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함수값이 음수였다면 실제 높이가 음수가 됐던 거예요. 무슨 말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높이 음수와 밑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 음수인 직사각형들을, 그치? 이제 넓이라고는 지금 표현 안 할게. 음수인 직사각형들을 싹 다 모았던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인 정적분의 값이 뭐가 나왔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양수를 더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높이도 뭐가 되면서 그렇죠 플러스가 되면서 그때는 이때의 정적분의 값이 뭐가 된다는 거 플러스가 됐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배웠던 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를 이제 갖다 둘 때 너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왜 부호가 바뀌었냐면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 있는 a부터 b까지 이 상황이 현재 너였다 두자고. 그렇다면 그때 밑변에 대한 그 상황이 우리가 항상 여기 지금처럼 플러스란 걸 알 수 있어요. b부터 a까지 이렇게 해서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맞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상으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높이도 그대로 양수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이 a부터 b를 자리를 바꿔. 그럼 여기 있는 이 밑변이 뭐가 돼버린다는 거지. 이번에 음수가 돼버린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밑변이 음수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부호가 이제 바뀌어버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꾸게 되면 이 밑변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긴 정적분의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여기서 이 급수를 도대체 정적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복잡한 이 식들을 어떻게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이 리밋 시그마가, 자 보세요. 리밋 시그마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겁내 합해요. 겁내 뭐예요? 더해요.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 겁내 더해라는 뜻이 여기서 이 인테그랄의 영역과 우리가 같은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겁내 더한다는 게 우리가 합하면 s라 둔다면 그 s를 길게 늘어뜨리는 게 지금 현재 인테그랄란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기는 리밋 시그마가 뭘로 바뀐다? 그렇죠. 리밋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으로는 여기 있는 이 부분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를 갖다 우리가 나는 x로 이렇게 치환할 거야. 자, 정확하게 치환한 이유는 좀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우선 여기 있는 이 가까운 사실을 먼저 보자면, 실제 여기 있는 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가 이때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들어간 이제 정의역들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걸 x로 치환한다라고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 아래 끝과 위 끝 설정해 볼 거야. 근데 이 아래 끝과 위 끝 설정하는 방법은, 자, 이제 실제로 봐보세요. 여기가 이 정적분의 디자인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x가 현재 변수인 거잖아. 그 x가 현재 a부터 b까지 변한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 그치? 그런데 이 x의 변함을 보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 x의 변함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거냐면, 이 a랑 n이랑 b랑 a는 현재 지금, 다시 a랑 b는 현재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n과 k가 이제 변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보다시피 우리는 이 k를 여기는 1부터 n까지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그때 x에 변화되는 그 정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는 누구를 붙인 상황이야? 이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우리가 붙여진 상황이야.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써줄게. 실제 첫 번째 우리가 좀 이렇게 쓸게요. 여기 있는 아래 끝을 결정하는 거, 아래 끝 결정하는 방법은, 이때 우리가 이제 네모를 결정하는 거야. 이 네모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k가 실제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1부터 시작하는 거야. k가 1을 대입해요. k가 1일 때를 대입하고, 그럼 1 대입했을 때 그 값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우리는 극한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이제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 끝이 a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 끝도 결정할 수 있겠지. 위 끝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 세모를 결정할 텐데 그때 그 k가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까지 가는 거야. n. k는 n일 때를 생각하는 거야. n일 때 생각이 되면 그때 그 n을 이제 k 대신에 대입하는 거죠. 그럼 대입했을 때 여기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걸, 이게 약분 n이 들어가면 약분 돼버리는 거잖아.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되고, 계산됐을 때 그게 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b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x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제 fxl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n분의 b-a가 실제 밑변이잖아. 이 밑변이 여기 있는 이 dx가 x값의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 밑변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dx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적분의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가 fx를 겁내 모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fx dx가 한 세트였던 거지, 실제. 그리고 이게 높이를 의미했고, 이게 뭘 의미했고, 밑변을 의미했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직사각형들을 우리가 a부터 b까지 겁내 지금 더해갑니다 라는 기호로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정적분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게 밑변의 역할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어떨 때 이게 밑변 역할을 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구조를 보면 이 K 앞에 붙어 있는 게 실제 우리가 밑변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게 진짜 우리가 밑변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요놈을 dx로 바꿀 때 여기 있는 이 K 앞에 붙어 있는 계수와 정말 똑같은 모습만 우리가 밑변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좀 잘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제 급수 표현을 우리는 누구로 바꿀 거라고? 이제 정적분으로 바꿀 거야. 이 정적분 고칠 때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f 이제 별 이런 형태의, 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자체 이렇게 별 이렇게 본다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별을 누구로 치환하겠다? 별을 x로 치환하겠다. 이걸 x로 치환하겠다. 근데 꼭 별을 x로 치환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n분의 k가 포함된,
그러니까 n분의 k가 주인공이야. 이거 n분의 k가 포함된 부분을 x로 치환하면 돼요. 그럼 도대체 왜 n분의 k가 포함된 부분을 x로 치환하냐? 그 이유는 뭐 간단히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 n분의 k가 실제 우리가 그 현재 위에 있는 이 시스템상 변수라는 거야. 이 n과 k가 실제 변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x의 지금 현재 입장이 현재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n분의 k를 한번 내가 한글로 읽어보면 이제 n등분된 k1 때의 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n분의 k가 들어간 게 이 n등분된 상황에서의 그때의 k의 개수인 그 점, k개의 점, 그런 걸 지금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변수 취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첫 번째 할 일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K 앞의 개수, 누구 앞의 개수? K 앞에, K 앞에, K 앞의 개수가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바로 밑변 취급할 수 있다. 밑변. 이렇게. 다른 건 안 돼. K 앞에 있는 개수만 밑변 취급하고 그 밑변 모습이 만들었을 때만 널 갖다가 dx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테그랄 여기 있는 아래 끝과 위 끝 설정할 건데 그 한 방법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당구장 표시를 할게요. 여기 있는 아래 끝과 위 끝은 이 당구장 표시로 우리가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럼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급수를 갖다가 정적분호 가치는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어렵죠. 이제 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좀 정확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뭐 간단한 이슈로 이런 거 한번 들어볼게. 리밋 n이 한없이 커져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1 플러스 n분의 2 k 뭐 곱하기 n분의 1 이런 모습에다 치겠습니다. 자, 이걸 내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풀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여기 있는 이 f 안에 있는 정역 전체를 통째로 x로 치환할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뭘 치환하는 소리냐면 1 플러스 n분의 2k를 통째로 이제 x로 치환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랬던 이제 두 번째 나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이 인테그랄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때 여기가 fx로 바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래끝 위끝 설정해야겠지. 근데 그 아래끝 위끝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k를 실제 여기 있는 이 값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n을 대입해서 1이 들어갔을 때가 우리가 아래끝, n이 들어갔을 때가 위끝 생각하면 된죠. 근데 그때 항상 이 극한을 보내야 된다고. 뭐 말이겠어? 그럼 1을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1 플러스 n분의 2가 곱하기 1이 되는데 그놈에 대한 극한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래 끝이 현재 1인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또 n을 대입해 볼게. n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그 계산 결과는 1 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n이니까 약분되면서 3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부터 3까지가 현재 우리가 아래 끝, 위 끝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이제 dx를 만들 건데 그 dx가 무작정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이 k 앞에 있는 이 개수 요노마가 이제 우리가 dx의 역할을 한다. 밑변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뒤에 딸려있는 게 n분의 1이잖아. 그럼 밑변 역할 못해. 그러면 n분의 2로 바꿔줘야지. 그럼 2로 바꿔준 대신에 우리는 얘다 2분의 1로 곱해줘야죠. 그럼 그 2분의 1을 앞으로 쭉 뺐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n분의 2가 dx로 바뀔 수 있고 그때 2분의 1은 실제 이렇게 써준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급수를 뭐로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이 방법을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자, n분의 2k, 그냥 이렇게 해볼까? n분의 k를 갖다가 내가 x로 치환해 볼게. n분의 k를 x로 치환해 볼게.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 지는 거냐면 인테그랄 f의 1 플러스 2x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됐니? 자, 두 번째 이제 아래 거 위거 설정해야지. 그러면 이제 n에다가 이번에는
아니 쏘리 k에다가 1 넣었을 때 k에다 1 넣으면 n분의 1의 극한인 거야. 얼마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 k에다 n을 넣으면 n분의 n이니까 1이 됩니다. 이해됐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dx를 세팅할 건데 여기가 원래 1이었습니다. 좀 지워버릴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었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n분의 2 다시 쏘리 우리가 이제 치환했던 이 n분의 1이 현재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밑변이 되는 거죠. 근데 n분의 1이 여기 실제 여기 있는 이 n분의 1과 똑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특별한 우리가 변형 없이 바로 dx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밑변 역할을. 이해됐니?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f1 플러스 n분의 2k 그리고 곱하기 n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깔려있다 쳐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작업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 n분의 k가 포함된 식 그걸 갖다 우리가 x로 치환할 거잖아. 그럼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n분의 k를 그냥 이번에도 x로 한번 치환을 해보죠. 그렇다면 내가 n분의 k가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게 확인됩니다. 여기가 n의 제곱분의 1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k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k를 쓰고요.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변형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리밋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f1 플러스 2x가 됩니다. 근데 n분의 k가 또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추가로 x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아래급 위끝 설정할 건데 아래급 위끝은 k가 1일 때의 극한값은 우리가 보다시피 0이 되고요. k가 다시 n일 때는 얼마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한한 그 디자인의 k의 개수 바로 n분의 1이 됩니다. 그 n분의 1이 뭐가 된다고? 바로 밑변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 n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너를 갖다 우리가 dx로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노마를 다시 여기 있는 요노마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1 플러스 n분의 2k를 x로 잡아줬고요. 아니면 n분의 2k를 x로 잡아줬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 있는 n분의 k를 x로 잡았을 때가 이때는 가장 심플해 보여서 이렇게 잡은 거야.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고 살짝 심화시킨 스타일로 하나 보도록 하죠. 어떤 느낌이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5승 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3승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된 데에서 너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분자 같은 경우는 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이 있는데 뭐 K의 5승 공식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널 갖다가 시그마 공식을 쓰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림밋 시그마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거지.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근데 정적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가장 기본 요소는 아까 말했듯이 1번 어떤 모습이 그죠? n분의 k가 있는 애들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n분의 k 한도 없잖아. 그래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n분의 k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모에다가 n분의 k 5승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데 우리가 n분의 k를 만들었으면 알다시피 이 n분의 1이 또 먼 변에 밑변 역할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또 n분의 1 이렇게 곱해 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분모에 n의 6승분의 1을 갖다가 이제 나눠준 겁니다. 그렇다면 분자에서 똑같이 이제 n의 6승분의 1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n의 k의 3승 곱하기 n분의 1 한마디로 n의 4승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k에다가 곱하기 n분의 1 하면 n의 제곱을 또 쓰게 된 겁니다. 이해됐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너놈을 갖다가 통째로 정제품으로 바꿀 수 있겠죠. 바꾸게 되면 우리가 분모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우리 n분의 k를 이제 x로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x의 5승 dx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같은 맥락으로 0부터 1까지 x 3승 dx 곱하기 0부터 1까지 x dx를 써버리면 우리가 이 정도의 계산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급수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 됐죠?
자, 이거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좀 이 문제까지 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터리얼 곱하기 n의 n승분에 이 n 팩터리얼 요놈의 전체 n분의 1승.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전혀 우리가 생뚱맞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변수의 변수승.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 양변에 이제 뭘 씌워서 ln을 씌워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과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n이 변수 입장에서 본다면 변수의 변수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n으로 된 식이니까 내가 이놈 식을 an으로 적은다면 an은 현재 여기가 n 팩터리얼 곱하기 n의 n승, 이 n의 팩터리얼 그리고 너의 n분의 1승 이렇게 잡았다 친다면 여기다 뭘 씌우겠다는 거야? 각각 ln을 이렇게 씌우겠다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그렇다면 너는 n분의 1은 앞으로 떨어지고요. 곱하기 ln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진수들 좀 봤더니 없어요. n팩이에요. 여기는 2n팩이고 서로 약분되는 과정이 보면 보이죠. n팩은 1부터 n까지를 곱한 거고 2n 팩토리얼은 1부터 2n 팩토리얼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자에서 뭐가 남게 되냐면 여기 있는 노노화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쭉 가서 여기가 2n승 이렇게 2n승이 아니라 2n이 이렇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개수를 봤더니 이 개수가 n개라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 약분되면서 얘는 남았을 텐데 얘는 내가 n의 n승을 우리가 쪼개 생각하면 n 곱하기 쭉 가서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로그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n분의 1 곱하기 요노마가 ln n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ln n분의 n 플러스 2 더하기 쭉 가서 ln n분의 2n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 식을 다시 이쪽으로 좀 끌고 오셔서 여기 있는 우리가 계산 지금 과정에 뭘 계산하는 거냐면 ln an 자체가 여기 있는 요노마를 내가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여기가 ln의 n분의 여기가 n 플러스 k 이런 모습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n분의 k를 만들고 싶은 목적이니까 n으로 약분을 하게 되면 이게 1 플러스 n분의 k 이럴 수도 있고 k는 실제적으로 몇부터 1부터 n까지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고 있죠? 그렇다면 요노마가 내가 n분의 k를 우리가 뭐로 x로 취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요노마는 인테그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를 이제 붙이는 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리미트를 붙였다 칠게. 여기다 우리가 리미트를 붙였다 친다면 이제 여기 있는 요노마가 이제 인테그럴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ln 1 플러스 x까지 이제 우리가 취향이 된 겁니다. n분의 k를 이제 우리가 k는 1부터 n까지 각각 극한 보내버리면 여기가 0, 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n분의 k를 우리가 x로 취하기 때문에 n분의 1 자체가 여기 있는 자체가 바로 밑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확인됩니다. 이해됐니? 그렇다면 여기는 이 부분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an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했더니 실제 얼마 나오냐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n이니까 여기 있는 이 ln an의 극한이 넣으면 이제 우리가 ln an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했다는 소리고 그럼 an은 어디에 수렴했다는 소리냐면 우리가 보다시피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수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 확장해서 여기 있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룬다고 했던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관련된 이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수투 때도 배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써먹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부터 x ft dt가
제공된다면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첫 번째 x에다 몇을 a를 대입함으로써 이 값이 몇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값 자체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급 윗급이 똑같아져서.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뭐였냐면 이 함수식을 우리가 뭐 했다? 미분을 쳤던 거죠. 미분 치면 어떤 결과가? 그렇죠. x가 여기 있는 f 이 t 대신에 이렇게 퐁당 들어간 fx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좀 서브로 또 알았으면 하는 것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가 있다. 그리고 얘가 너를 갖다가 ft dt가 있는데 너를 미분하게 되면 너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너가 대입한 f x 플러스 a 그리고 아래 끝도 현재 우리가 변수가 있을 때는 걔를 또 추가로 대입했죠. 그리고 fx 그래서 이렇게 빼는 이런 과정. 자, 하나만 더 인테그랄 여기 있는 이번에 살짝 확장해 가지고 ft dt인데 여기는 아래 끝이 뭐 gx 그리고 위 끝이 hx처럼 조금 추가된 변수 미분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이런 변수가 들어갔을 때는 널 미분 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f 대신에 이제 hx를 대입했죠. 그런데 우리가 속미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 대신에 gx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에 대한 속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한 계산 과정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계산식을 우리가 정적분 풀이로 쓴 다음에 실제 미분 치면 이 과정이 나왔죠. 그랬더니 그건 생략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우리 간단한 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x 1 플러스 사인 t 그리고 코사인 t dt 이렇게 나왔다 친다면 자, 널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때 어쨌든 여기 있는 이 0부터 x까지 이 인테그랄 정적분이 현재 분자에 곱해지는데 이 분자 자체 너가 현재 뭐 하는 상황이야? 헤비해. 이럴 때 우리가 뭐 했죠? 치환하기로 했죠.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fx로 치환하겠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현재 0부터 x까지 fdt 이런 모습인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fx로 취하는 이유는 이 x에 따라서 이 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하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먼저 할 일은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f0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맞니?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써본다면 x가 0으로 갈 때 얘가 x-0분의 fx-f0 이런 구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얘는 바로 f'0을 구하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f'0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얘가 f'x는 이때 여기 있는 t 대신에 x를 그냥 퐁당퐁당 집어넣으면 나는 1 플러스 사인 x분의 코사인 x가 만들어지겠죠. 맞아? 거기다 0을 대입하는 소리야. 그렇다면 너는 우리가 1 플러스 사인 0 분의 얘가 코사인 0으로 의미하는 거니까 바로 1분의 1인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한 문제 더 보죠. 자,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fx는 이제 x분의 x승 플러스 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x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dt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겠습니다. 그래놓고 뭘 구하냐면 f 프라임 2 마이너스 f2의 값을 구해봐 이런 상황으로 보죠. 그렇다면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요 디자인 먼저 우리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숙제도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ft dt 이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널 미분 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예요. 그래서 좀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게 자주 나오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인테그랄 우리가 여기에다가 요놈 갖다 적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외울 법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었냐면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실제 여기 있는 요 미분을 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이 x는 현재 이 정적분에서는 이 적분 변수가 t잖아. 그러니까 이 x는 현재 상수 취급받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 됐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안의 식을 한번 더 내가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x랑 ft랑 이제 전개되면서 그 x가 앞에 빠지면서 인테그랄 a부터 x ft dt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t dt 우리가 전개를 마저 한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나는 널 뭐 하겠다? 미분 치겠다. 그러니까 미분 칠 때 얘는 x, 얘도 실제 x로 이루어진 우리 함수이기 때문에 널 미분 칠 때는 이제 우리 곱미분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곱미분 하기 때문에 앞에 그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놈 미분 칠 때는 fx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요놈 미분 치게 되면 우리가 x가 퐁당 들어간 xf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면서 결론적으로 얘만 남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먼저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기다 x에다가 0을 대입하겠죠. 왜냐면 얘가 0이 있잖아. 그럼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f0은 이제 얘가 0 되면서 0이 돼버리죠. f0은 0이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 이제 미분 한번 칩시다. 그럼 f'x는 우리가 곱미분 들어가면 x승 우리 x 플러스 1이 바로 할 수 있고요.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미분 치게 되면요. 아까 말했듯이 이 x-t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요 노마랑 여기는 요 f'(t) dt만 남는다는 거.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볼 수 있냐면, 얘가 어쨌든 우리가 너에 대한 부정적분을 명확히 알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정적분 계산하게 되면 fx-f0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 요 모습이다 보니까 이 fx를 이렇게 넘길게. 그러면 f'x 마이너스 fx는 이제 exponential x승 x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f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f0이 언제 얼마니까 0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다 x 대신에 몇 대입하겠다? 2를 대입하게 되면 f'2 마이너스 f2는 우리가 3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